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제 9장. 벌써 제 9강이 됐는데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로활동 영역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또 올바르게 기재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인가, 봉사는 어떻게 우리가 기재해야 되고 동아리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가. 9강서부터는 우리가 전강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보고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되는지를 이제 개념을 잡았다고 하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진로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등등 활동들을 기재해서 그 안에 전공 역량을 우리가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 창제활동 1 진로활동 영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의 생계부를 딱 앞에 놓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아직 빈칸이 많을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정도에 와 있는 학생들이죠. 고3이면 이제 마지막 1학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계부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강의와 같이 부합시켜서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제에서 진로는 장래희망과 진로활동 영역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고등학교 3학년 내내의 행적을 기록하는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전공 역량과 관계된 진로활동 영역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뭐 잘못된 일반적인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율활동 영역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가. 특기사항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시간은 78시간, 뭐 100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학생에 따라서 이건 다르겠지만, 1학기 학급 회장으로서 소풍에 참가한 그부들 간의 우애를 다지고 성폭력 예방 운동을 전개함, 교내 학교 축제에 솔선수범하여 행사를 도움, 문화체험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회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순화를 가짐, 교내 금연 캠페인은 일환으로 점점점점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겠냐.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입학사정관 입장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어떤 우리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종부를 같이 준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경쟁 상대라고만 여기지 말고, 왜냐하면 나하고 쟤는 똑같은 경영학과를 준비를 해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만 여기지 말고 학교에서 우리가 권현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학종부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다른 친구들의 생계부도 읽어보고, 내가 입학사정관 입장이 돼서 그 생계부도 내가 컨설팅도 한번 해줘보고, 또 다른 친구가 내 생계부를 읽고 나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방향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건 꼭 나만 이렇게 해야지, 보여주면 안 돼. 이건 나만의 기밀이야. 물론 자기만의 무기는 있지. 한 방 딱 먹일 무기는 있죠. 전공 역량에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숨겨놔야겠지만, 일반적인 건 같이 맞춰가면서 의견을 같이, 항상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상식선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상식선에서. 그렇죠? 잘된 생계부는 어떤 생계부다? 아이가 보든 어른이 보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사가 보든, 전문가가 보든, 아, 이건 좋은 생계부다. 잘 돼 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잘못된 점이 뭐야? 이제 벌써 9강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개념을 잡아가고 있잖아, 우리 제자들. 그지? 잘못된 게 뭐야? 우선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육부에서 고등학교에 내린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걸 통해서 학생이 느낀 깨달은 게 무엇인지, 이 깨달음이 자신의 전공 역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여요. 그냥 반장으로서 이걸 했다,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 정서, 순화를 가졌다가 보이는 거지, 그것에 한 발자국 이렇게 더 나아간 학생이 뭐를 중요시했고, 이걸 통해서 뭐를 배웠고, 자기 생각이 어땠는지가, 생계부의 작성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교사는 학생과 면밀한 대화와 면담을 통해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적게 돼 있잖아. 행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적으면 경쟁력에서 이기는 그런 생계부 관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강연을 나가 실제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평이하다. 입체성이라는 게 안 떠오른다. 이유는 비슷한 활동을 하고 비슷하게 활동의 내용들을 정의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활동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근데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 똑같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정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드맵,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생님이 그렇게 앞부분에서 중요시 얘기하는 입시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객관적이며 독창적인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입학사관관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 이거를 높이 사서 여러분들을 뽑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자율활동 영역을 볼까요? 무슨 연도에 학급 반장으로 국제적인 외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 꿈 나왔어요. 리더십과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뭐 적극이라는 말은 우리가 빼도 돼요. 이런 미사여구는 지금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추세니까. 생명의 소중함은 인권의식을 강화시키고 인권의식이 강화는 글로벌 대화와 소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여 누가 우리 학생이 자살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생명 중시와 자세와 구체적인 자살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자살예방 교육에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치? 평이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평이한 자살예방 교육이라는 것도 스토리텔링이 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전공 역량과 의미 있게 결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학급 회의 시간을 통해 그분들에게 생명의 존중을, 중요성을 설명했다. 왜? 생명의 소중함에 인권의식을 강화시키고 인권의식이 강화는 글로벌 대화 소통의 기본이라고 여기는 외교 국제적인 전문가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리 개인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개인의 머리가 좋고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글로벌 늘어났던 생명 존중 사상 아니겠어요?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 학생은 생명 존중 사상의 중요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또 국제외교 전문가의 품성과 인강적 재질을 익히기 위해서 무슨 박물관을 견학은 다 해. 얘가 지금 특별한 스펙이 있어서 합격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의미를 잘 부여했다는 얘기야. 자기의 스토리텔링대로 자기의 정광 역량에 맞게 무슨 시향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참석해 미래 자 오케스트라가 얘가 무슨 어떤 지금 어떤 뭐 음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참석해서 미래 국제외교 전문가로서의 품성과 매너를 익혔다. 어떤 품성과 매너? 그 열린 마음, 생명을 중시하는 아니까 이런 예술과 아까 전에 볼까? 자, 여기서도 전시회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와 정석 순화를 가졌다와 품성과 매너를 익혔다와 어느 게 더 구체적인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가 국제 외교 전문가가 될 때 어떤 기반을 인성적인 부분을 다져갔다는 것을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단장으로 단원들을 잘 리드하고 모모를 방문해 무슨 캠프에 참여하고 무슨 프로젝트에 무슨 기간을 내요. 단원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대요. 리더십 부분을 강조시키는 거지. 왜? 국제 외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 중요해. 그냥 참여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는 누가? 단원들이 기회를 제공했대요. 그 다음에 생명 존중 사상을 익혔고 그 다음에 이런 품성을 익혔어.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리고 음악회에 참여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단원들을 리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대. 이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기획안은 뺐어요. 이거는 이제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의 90%는 95%는 지금 그대로 지금 실제 합격 사례가 있는 학생을 갖고 지금 제가 가리킨 학생을 갖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볼까요? 실제로 자율활동 영역을 통해 자신의 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자신의 꿈과 관련된 내용으로 뭐가? 자신의 꿈과 희망. 이게 결국은 뭐야? 자신이 정한 대학의 전공 역량과 근데 이 전공 역량이 그러면 굉장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면 또 잘못된 거야. 아, 나는 의대 갈 거니까 내가 지금 안면 기형 수술에 대해서 내가 그 안면 기형에 대해서 전공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3학년 때 스펙에 활동 영역에서 조금 전문적인 걸 넣어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적인 것만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은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라니까. 개념을 확실히 해야 돼. 대학은
과정에 진실한 애들을 뽑는 거라니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걸 듣고요. 앞으로 지금 학생부를 지금 준비하는 우리 제자들은 이 개념을 갖고 혹시 선생님하고 대화가 안 됐을 때 선생님한테 이 개념을 말씀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는 학종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이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입학사정관들에게 활동과 활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줘라. 구체성. 뭘 했냐? 굉장히 중요해. 전공과 어떤 연관성,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냐? 이게 개념이야. 이렇게. 이거는 진로, 봉사, 독서, 동아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학과별 전공 영역에 맞는 진로 활동. 재학생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경제경영 체험으로 배우는 금융과 투자,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글로벌 시대의 외교와 경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환율 이야기 등을 통해서 자신의 관련 분야의 교육을 듣고 자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근데 왜 경영학과를 가는데 왜 경제시대의 어떤 글로벌 외교를, 경영도 글로벌 경영이라는 게 있고요. 경영이 외교를 모르면, 외교가 경영을 모르면 이제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제 거는 것에 의미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한 거죠. 제5회 무슨 진로 교육체험점에 참여하여 자기 이해관, 구체성, 직업 탐색관, 구체성, 진로 설계 등의 체험관에서 체험하고 느꼈음. 나에게 맞는, 이제 느꼈어.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줘야 돼. 나에게 맞는 진로 탐색을 실시하여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직업 분야와 경영 분야에 대한 과정을 탐색하고, 처음에 선생님이 전강에서 8강에서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설명했을 때 뭐야? 진로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로를 정하고 탐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야. 자기가 과정을 탐색했어. 미래 사업 분야의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봤다. 조금 여기서 어떤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면 좋았을 뻔했어요. 또한 본인이 미래 생각하는 경영 분야에서 성공한 CEO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경영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자신이 분석한 성공 CEO들의 이야기를 건독했다. 아까 전에 본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하고 지금 경영학과 합격한 학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네. 자기 혼자만 했다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친구들과 함께 나눴네. 리더십. 미래의 7대 유망직업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따른 진로를 찾고 그 과정을 대학에 자기소개서에 한번 그대로 써봤다. 또한 그동안 본인이 롤모델로 삼던 경영 분야의 CEO를 직접 찾아가 만났대요. 행동을 그렇게 했네. 그치? CEO와의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를 아침 조례 시간에 교내 방송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달했다. 이게 무슨 활동이라고 지금? 진로 활동. 진로 활동이 뭔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활동 말 그대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것까지 느꼈는지를 대략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입학사관관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텔링하고 말하고 있네. 입학사관관이 자기를 뽑게 속삭이고 있네요. 그렇죠? 경제학계 볼까? 경제 탐구부를 통해 탄탄한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분석력이 탁월하다. 발표력이 뛰어나고 이해가 하기 쉽도록 경제 전반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 기획재정부 공동주최 전국 고교생 한마당 참가하여 구체적으로 한 게 있죠? 본인의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들을 꾸준히 쌓아갔다. 이 학생도 구체성이 있고. 심리학과. 매주 1회 진로 탐색 활동 시간은 우리가 웬만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 있는 시간들이, 이런 시간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대단한 거에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남들이 봤을 때 의미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자기만의 의미를 갖고 하면 그 활동들의 관점을 달리 보면 그 활동들이 굉장히 나에게 뭐가 되는 거야. 도움이 되는. 내 전공 역량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이제 선생님이 전강에서 계속 설명하는 게 특목고 얘기했어요. 뭐 이제 사실 특목고 다니고 지금 자사고 다니는 제자들도 이 강의를 듣겠지만 이제 알 거야. 다녀보면 알 겁니다. 뭐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굉장히 뭔가를 특출난 거를, 특별한 거를 한 것보다도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미를 갖고.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설명했지만 너무 판에 박혀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부여를 통해서 그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합격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우선은 심리학과 가려면 내가 무엇인지를 우선 정체성을 우선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나 자신도 심리학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지금 가르쳤던 학생들이 대부분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 그래서 스토리가 발현이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나도 심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내가 왕따를 당했다. 내가 폭력을 당했다. 이것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이니까 깨고 밖으로 나가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돕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돼야 돼.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 심리학과라고 정확하게 넣어줬죠. 통해 한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임상심리학을 주제로 임상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와 실제 임상심리학 및 사회심리학자 인터뷰를 통해 본인 진로에 대한 진로 리포트를 제작했다. 왜? 진로 활동이니까 진로 리포트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맞잖아. 일관성이 맞아 들어가잖아. 청소년 전문 임상심리학자라는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를 자기가 세웠다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 객관적. 애가 어떻게 변했는가 결과.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이야. 신문방송학과 볼게. 교내 신문일찍이 동아리 회장으로 신문 사설의 여러 이슈를 입장 표명하고 동아리 회장이래 우선. 은연중에 또 리더십을 넣어줬어.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다. 뭘 통해서? 입장을 표명해서. 이게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는 활동을 했대잖아. 왜? 신문방송학과 가락상이니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본인의 희망 직업을 선택해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진로를 찾아갔다. 이 의사결정 과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친구들과 함께 협의해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야, 이게. 또한 교내 방송부로서 진로활동, 자신이 맡은 데 최선을 다하고 학교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주도성을 어필하고 있네. 은연중에 입학사관들에게. 직설적으로 나는 이걸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언뜻 비치면서 할 말 다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면성실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 다른 방송부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협동하여 방송부 활동을 해나가려고 노력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강에 설명한 그 스크립한 게 많았어. 그것만 갖고는 대학 가기가 힘들었어. 내신도 안 좋고 했었는데 스크립한 게 많았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시켰어? 각 신문의 똑같은 기사와 논설의 관점에 대해서 분석하라. 그 학생이에요. 정치외교학과 볼까? 무슨 거버넌스 세계의 각종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부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걸 키워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생계부에 자신의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학과에 따라서 조금,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정치외교학과, 그 다음에 광고홍보학과, 그 다음에 뭐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가 역사학과도 굉장히 좀 스펙이 요즘에는 추세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추세고, 몇몇 학과들이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스타워즈. 여러분들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특히 정치외교학과들은 굉장히 그 과 자체 성향이 굉장히 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스펙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스펙이 높고 낮건을 떠나서 그걸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텔링대로. 특히 세계 여성 인권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한 후 창의적인 대책을 입안하기도 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아, 창의적인 대책을 입안했대. 그러면 이제 면접에서 벌써 딱 매력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의 어떤 이 생계부의 내용들을 보면 얘는 딱 고르는 거야. 1차가 합격된다는 의미는 1차가 뽑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2차에서 만나서 걔를 한 번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입학사관관들이. 1차 뽑혔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검증받으러 간다는 얘기야. 2차. 그 최종 합격을 하는 거야. 잘해서. 물어봐. 야, 우리 학생이 대책을 입안했다는데 창의적인 대책의 내용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또 자소서에 써야지. 이 내용들을. 궁금증이 자꾸만 불러일으키게. 입학사관관들이. 또한 한국, 미국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국제교육, 문화교류 등의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 국제 스카우트 연맹 활동을 통해 단원들을 잘 리드하고, 역시 마찬가지 또 내용이 나왔어. 단원들을 잘 리드했대. 매사에 책임감 있게 활동했대. 얘는 성실했대. 얘는 책임감 있게 활동했대.
또한 장애 후 인권 문제에 대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장애 후 인권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장애 후 인권 단편 영화까지 연출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거리상회 때 이게 남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또 그린 거야. 근데 위에서는 잘 이끌고 반 친구들과 소통했다. 여기는 거리상황을 통해서 인권의식에 대해서 알렸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 후 문제에 대해서. 소통이지. 리더십이지. 진로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면서 리더십도 같이, 전공 역량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은 좀 빨리 캐치를 했을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로활동이라고 해서 진로활동 내용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설명할, 그러면 동아리 활동 있지. 동아리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내용만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러면 봉사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진로활동의 내용들이 또 봉사에서는 다른 관점으로 봉사적인 시각이 보이면서 모든 전공 역량들이 총출동해서 나가야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에서는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리더십만 어떤 것만 발휘한 게 아니라 전공 역량 내용들이 나오면서 진로 활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총합적으로 나와야겠지. 이게 바로 뭐냐? 학생부 종합진흥 생활기록부의 입방성, 입체성이라는 거야. 그 입체성을 보고 입학사관관들은 떠올려주는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올려지는 아이를 2차 면접에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음. 국어국문학과. 진로를 위해 1년 동안 꾸준히 방과후 활동으로 논술반에 가입해. 논술반 가입하는 거 어렵지 않죠? 학교에 있잖아요. 글쓰기 연습을 하고 선생님께 조언을 얻음. 또한 평소에 역사소설이나 수필 중심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제 과 성격이 국어국문학과. 근데 국어국문학과가 참 할 게 많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국문과는. 국문과 갖고 경영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국문학과 갖고 문학 콘텐츠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역사소설이나 수필 등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으며 교내외 각종 글짓기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면 이거 이제 얼로 보겠어. 또 쫙 넘기겠지. 수상 경력 봐서 하긴 하겠지. 어떤 상을 탔냐. 어떤 상을 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일관적이냐. 계속 자기의 꿈을 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계속 그런 글짓기 대회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가를 보겠지. 토론에도 관심이 많아 교내 토론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고 있으며 진로 계획과 어쨌든 지금 진로 활동에 대한 영역이니까 실천 태도가 구체적이면 자신의 가치관 및 인생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선생님이 본 걸 쓴 거야. 잘 쓴 거지.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대로. 의류학과. 희망 정보 수집에서 패션 및 의류 디자인 등의 진로를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했다.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인 패션 디자이너 사진전, 친환경적 제품 디자인의 전시 등을 관람했어. 아까 위 다른 과 전공 학생들도 가서 보잖아. 찾아가잖아. 사람들 인터뷰 하잖아. 선생님과의 상담 전시 활동을 하고 벽화, 이제 동아리를 이제 했나봐. 이런 동아리를 벽화 그리기 봉사를 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웠어. 의류학과인데 벽화 그리는 거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 있지. 더 좀 폭넓지.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얘는 갖췄어. 왜? 의류학과는 창의적이어야 되잖아. 트렌드를 읽어야 되잖아. 사고력 수없이 자신이 만든 로고를 미래에 자신이 활용할 브랜드 로고라고 발표까지 했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UCC 제작 수업에서 미래와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이들을, 반 친구들을 잘 이끌었어. 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그 학생은 인권 영화까지 만들어 소통했어. 이 학생은 어떻게 했어? 주제로 사람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우치도록 스토리를 연출했대. UCC를 갖고. 다 말만 다르고 행위만 달랐을 뿐 비슷한 개념과 맥락으로 가는 거. 어디서 제시한 교육부에서 가이드 내린 대로 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UCC 제작물은 무슨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창조상까지 수상을 했대. 또한 영어로 여기 쓰여있는 의상이나 신발 또는 액세서리 등의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캠페인도 실시해서 여러모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류학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러 관점에서 그때 수행을 한 학생이잖아. 내신 4등급, 4점대 후반, 3점대 중반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의미를 찾고
왜? 내가 대학에 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대학 가는 것이 맞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아이 하나하나의 재능과 능력을 선생님이 캐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방법대로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일본어학과, 일본 문화연구부 활동을 통해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일본 문화 체험점에 적극 참여했대. 역사학과, 역사연구부 회장으로 역사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발표력이 뛰어나며 역사 관련 독서를 통해 이제 독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아까 논술반에 대한 내용처럼 독서 능력도 원래는 독서 어떤 그 활동이지만 진로 활동에 넣는 거예요. 입방향처럼 입체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지금 다 너무 길어서 이제 잘라놓은 후략 중략시킨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학생은 역사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발표력이 뛰어나고 역사 관련 독서를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아갔다는데 그게 어떻게 쌓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면접이에요. 의예과, 교내 수리과학부 부장으로 교내 축제 수리과학 체험전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부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운영했어요. 또한 평소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다. 과학탐구만 활동을 통해 안면기형과 성형의학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안면기형이 사회와 개인심리, 안면기형에 대한 전공 역량은 어떻게 만드냐. 가서 봉사도 병원에 가서만 봉사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야. 안면기형이라는 게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의 영향을 연구까지 합니다. 왜? 베이스가 되는 것까지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지금 뭐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안면기형에 대한 무슨 5성급, 6성급 논문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매년마다, 매해마다 이런 질문들이 와요. 굉장히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굉장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와요. 그런 질문들이. 5성급 논문에 등재가 됐다. 뭐 6성급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하면 아니야만 못한 거예요. 적정하게 그 프레임을 알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생활기록부 작성하기 위해서 진로활동 영역을 정리를 하면 진로활동은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중요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행적을 기록하는 영역이야. 이 부분은 아이가 자신의 진로를 찾기까지의 구체적인 행적들이 잘 드러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구체적인 행적.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이 고등학교 축구 선수를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현 아마추어 축구 선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구단 입단하는 스포츠 프로세스의 문제점들. 충분히 내가 운동을 하던 선수였으면 거기에 대해서 현역 때는 몰랐어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왜냐하면 맨날 나가서 이기고 이제 해야 되니까. 메달 따고 해야 되니까. 근데 부상을 입어서 내가 뒤로 한 줌 물러나서 그걸 바라본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프로에 발탁되지 못한 고등학교 아마 선수들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혹은 해온 활동들과의 다양한 연관성을 찾고 그 과정 안에서 아이만의 꿈이 탐색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자기의 꿈을 갖고 남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진로활동 영역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겨우 한 개의 영역이 정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관점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관점에서 7가지의 어떤 무기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한 개가 겨우 정의가 여러분들 내려진 겁니다.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가는 거예요.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창제활동, 이 동아리 활동 영역. 동아리 또 굉장히 중요하죠. 심지어는 본인이 학교에 없는 동아리를 선생님이 전 시간에 설명했지만 교육부나 시교육청이 인정하는 그런 연합 동아리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던가 자기가 만들던가 그런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을 경기도 지역에서 하는 걸 해서 대학 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대학이 동아리 활동의 정의,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리더십과 협동심이야. 진로활동 하면서도 전공 역량 얘기할 때 리더십도 나오고 협동심도 나오고 얘기했지. 창의성도 나오고. 포인트는 동아리 영역은 소통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전공 역량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개념은 똑같습니다. 볼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공 역량 부분인데, 전공 역량이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역량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본인의 지원 학과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입학사관들에게 보여주고 증명받을 수 있는 역량이 전공 역량인데, 이 전공 역량은 어디에도 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공 역량 부분, 내신 낮은 학생을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 그 당시 전략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전략은, 제 전략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남들과 소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터의 전공 역량을 입학사관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의 전략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생에 대한 예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볼까요? 창의적 전공 역량과 관계된 동아리 활동 영역을 만드는 방법인데, 또 잘못된 어떤 쓰임, 잘못된 어떤 표기를 보면, 과학반에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열의 온도 반응을 연구했다. 무슨 연구회에 주관하는 연수에 12시간 참여했다. 아, 이거 갖고는 전혀, 처음 내가 걔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입학사관관들이 이 내용을 갖고는 전혀 입체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이의 그 어떤 모습들이. 잘못된 점 한번 찾아볼까? 아까 얘기했죠.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동아리 활동 영역을 보면, 신문 동아리 편집장으로 책임감을 갖고 구성원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진로 활동에서는 그게 뒤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동아리니까 뭐가 소통이 중요하다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리고 전공 역량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걸 앞에 써주는 거야. 앞에. 항목에 맞게. A는 물어보고, A라는 걸 물어봐서 A라는 답을 원하면 A 답이 먼저 보이게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창의적 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작문 능력을 배양하나요? 미래 기자로서의 작문 능력을 실질적으로 배양하고, 그 다음에 작문 능력에 대해서는 아까 진로활동 부분에서 없었지. 새로운 걸 또 넣어주는 거야. 자꾸 똑같은 것만 많이 되풀이되면 어때? 식상하겠지. 그리고 이 지금 칸칸이다, 여러분들의 개성과 능력을 입학사관관에 어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칸인데, 계속 똑같은 말만 얘기하면 어떡할 거야? 그치? 작문 능력을 배양하고, 방학 중 학교에 나가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교내 신문을 만들었다. 뭘 했냐? 구체성. 신문을 만들었구나. 학생이 교내 신문을 만든다는 건 절대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문 쓰는 게 억지스럽지. 그래서 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거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에 쓰는 거야. 자, 너가 3번. 이 대학에 오기 위해서 했던 협력, 갈등, 배려, 나눔 중에서 천재야. 그치? 너가 했던 걸 쓰고 그 하면서 너가 배웠고 깨달았던 걸 쓰라가 바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야. 그럼 교내신문 만든 거를 쓰는 거야. 협력 항목 들어가요. 배려 그러면 이걸 쓰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 줄에는 교내신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걸 좀 더 극화시켜서 자세하게 풀어서 입학사관관들에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만 잘 써서 대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니라, 하도 요즘에 자기소개서만 잘 써서 대학 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기부의 내용을 갖고 정리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교내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신문 기자의 사교성과 구체성, 책임감의 중요성도 알았네요. 그리고 공동 작업의 중요성을 통해서 배웠죠.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거, 또 방송을 만든다는 건 개인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작업이지 않습니까? 동아리에서 제작한 신문을, 자, 소통 영역이야. 보도 많은 친구들 이 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기 바라며 미래 사회부 신문 기자로서의 자질을 키워갔대요. 여기에는 지금 필요한 어떤 구성들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통과 전공 능력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학생들과 구체적으로 뭘 했는가.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자기소개서 3번을 아주 좋은 내용으로 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가 이 부분 파트가 또 끝나면 자소서 부분 파트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 그 행위와 학생이 깨달은 의식과 인식을 각자 뭐 로드맵 계획 중요하죠. 생계부 중요해요. 영역별로 또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죠. 자기소개서 중요하죠. 면접 중요하죠. 그 파트별로 얼마큼 가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 게임이 학생부 종합전형 게임이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활동의 객관성과 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돼요. 주암점을 둘 내용은 학생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과와 뭐든지 연관성 있게. 그래서 처음에 학종부를 준비하려면 우선 뭐가 붙어져 있어냐? 전공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대학도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대학에서 뽑는 전공에 대한 내용들이 대학이 주체적으로 대학이 뽑는다 그랬죠? 대학이 주체적으로 아이들을 컨택하기 때문에 규정들이 다 달라요. 전형들도 그 전형들에 대한 이름도 다 다르고 전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 달라요.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그러면 우리 학생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들어가야죠. 내가 이 부분이 내가 모자라면 찾아보는 거야. 규정을. 아, 이 전형이 나한테 더 유리하겠구나라고 밑판을 깔고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 활동. 그래서 미리 전공과 대학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정하면 미리 초기 단계부터 로드맵 짜기 전부터 전공과 대학을 정해야 돼요. 학생이 하고 싶은 거에 근거를 둬서. 그래서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문의가 오면 대학과 전공은 정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내신이 너무 낮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신이 낮다는 거 하나만으로 너무 아이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통해 배운 학생의 잠재적 의식을 객관적으로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객관적으로 잠재의식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은 오직 1차 서류의 전공 적합성과 전공 역량과 미래 잠재 가치를 판단하므로 동아리 활동 영역 기재 시 본인의 전공 역량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활동들 다 똑같잖아요. 진로 활동에서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동아리에서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개념에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경영학과의 어떤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모의 주식 행사를 준비하고, 요즘은 이제 모의 주식을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직접 부원들에게 모의 주식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자질을 엿볼 수 있었다. 매사 겸손하고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이 부원들에게 모범이 됐다. 또한 경제 강사를 초빙해 경제와 경영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소감을 적극적으로 동아리 부원들과 공유했다.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은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리킵니다. 그동안 전국의 고등학교를 10년 동안 돌며 강연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와 비강남권의 고등학교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모멘트를 마련한 고등학교와 모멘트가 없는 고등학교이겠지만 요즘은 모의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 달, 두 번, 한 번 어떤 진로 적성을 위해서 강사,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이런 활동들은 거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활용해서 본인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방법을 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심리학과 볼까요? 대중매체심리 동아리 회장으로 꼭 회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회장이면 더 좋겠지만 꼭 회장만 해야 대학을 가는 건 아니에요. 지도교사를 도와 항상 자발적으로 동아리 모임을 주도하고 동아리 내에서 청소년 심리 영상을 제작하고 청소년 임상심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과 미디어 자료를 준비했어요. 청소년 사회심리센터와 협연을 맺고 한 달에 한 번 동아리에서 준비한 청소년 심리안정치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공급했다. 굉장히 그 전공 역량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간 학생이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한 영상 제작과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동아리에서 만든 영상을 꼼꼼히 정리해서 미디어 청소년 임상심리에 대한 소논문, 본인이 했던 걸 갖고 또 소논문까지 썼어요. 이렇게 해서 논문이 나오는 거지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등 본인이 정한 전공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이 학생 굉장히 구체적이죠. 스펙도 좀 강한 것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스펙만 쌓고 자기 진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안 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이런 스펙들을, 뭐 스펙이란 말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창조 활동들을 해나가는 구체적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신문방송학과 학생. 방송반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를 집중 취재하여 미니 다큐를 만들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입양 사례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거리 캠페인과 길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어떤 시각에서 쓰신 거니까 미래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사람을 위한 미래 다큐 전문가의 모습이 느껴진다 하면서 구체성, 학생의 행위, 또 학생이 노력하는 과정들을 써놓은 겁니다.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 볼게요. 장애인권 문제와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무슨 장애우 지능센터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장애우, 이건 이제 봉사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봉사 내용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장애우들의 인권의식 구향을 위한 거리 프로젝트, 영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내용이 아까 진로활동 내용에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사례를 보면서 똑같이 진로,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을 비교하라고 일부러 딴 학생들 것도 많이 이야기가 있고 사례들이 있지만 한 학생들만 이렇게 해서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똑같은 학생을 여러 분야에서 해석하는 힘을 가지라고, 여러분이 가져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한 미혼모들을 위한 도시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를 만나 미팅을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받아 매월 미혼모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교내 동아리 회원들과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이 개중에는 교내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회 동아리까지도 같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 교육부에서 인정하거나 교육부와 관계되어 있는 시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이런 동아리 활동들, 이런 봉사 활동들은 생기부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확장시켰죠, 자신의 능력을. 아직 다소 힘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며 미래 정치외교학도로서의 자신의 꿈을 성실히 만들어 나가는 자세로 다른 학우들에게 귀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얘기였어요. 이제 3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는 조금 요거보다는 그 과정의 어떤 그 일관성에 더 중점을 뒀고 정치외교학과 워낙에 센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확실한 한 방, 두 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체험 활동들을 늘린 거죠. 국어 국문학과 교직 편집부 활동을 통해 글의 논리성과 정확성을 체득해 갔다. 또한 독서부 활동을 통해 다방면에서 호기심이 왕성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고 특히 한국 작가들의 책을 중심으로 모의 인터뷰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문학의 문체와 스타일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대한민국 현대문학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대 문학, 70년대 문학,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근대 현대문학까지 오면서 어떻게 문체와 스타일이, 작가들의 문체와 스타일이 변모했는가. 새로 생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생겼고 없어진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왜? 문체와 스타일은 시대를 반영하고 사람의 의식에, 작가의 의식과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국어국문학과에 가서 우리나라 작가들의 문체를, 의식을 연구하는 평론가가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꿈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국문과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에서 객관적인 독창성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어서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여러분들 가보면 느낄 거예요. 국문학과 가면 교수님들이 쭉 앉아 계세요.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묻는 게 너의 꿈은 뭐니? 목표는 뭐니? 생기부에 적어 있지만 생기부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학생 생각하기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확인도 해봐야겠고 10중 8구 대부분의 학생들은 작가가 되고 싶어서 온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교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작가는 문해창작과에 가서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국문과에 간다고 해서 꼭 작가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꼭 기자가 되고 꼭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서 신문방송학과에 가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프레임을 갖추세요.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관점에 대한 문제니까 권현 선생님과 같이 하는 그 창의학 수업도 활용하셔서 또 책도 거기서 많이 이제 인문학 수업도 많이 하니까 관점을 본다는 건 인문학적인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고3 다 돼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제는 그거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지금 발전을 했는데 고3 다 돼서 막바지에 부랴부랴 해서도 되지도 않고 정말 차근차근 저하고 함께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면 진심은 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 가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방향과 또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 저는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이지만
입시를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는 그 자체보다는 학종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그 과정들과 커가는 성장하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들을 곁에서 그 10년, 11년 그 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 지켜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썼다 이런 얘기고 의류학과 교내 의류연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선기금 모험을 모르는 패션쇼를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기획했다. 소통, 전공 역량, 리더십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이미.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얘는 벌써 자소서에 또 이 내용들을 썼겠지. 얘는 벌써 1차가 합격이 되는 거예요. 불러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직접 부원들과 옷을 만들어 패션쇼를 진행하고 자선 모금을 후원 단체에 기부했다. 헌 옷가지들을 고치고 새로 디자인하는 작업이 힘들었고 이거 이제 모금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고를 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작업을 했겠죠. 의료 동아리를 후원하는 기관과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갈등이네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원들을 다독이고 후원 기관과의 마찰을 원만히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미래에 영향이 있는 디자이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디자이너도 어떤 관점으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디자이너인데 조금 더 경영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디자이너 원래 어떤 그 본분대로 정말 디자인적인 거에 어떤 모습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요.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상징과 브랜드를 알리는 쪽에 또 이렇게 소통 쪽에 민간 외교겠죠. 그런 것들을 문화 외교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방법들은 많습니다. 볼까요? 역사학과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사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무슨 사랑의 집을 찾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과 요구 방안을 정리했다. 또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한 웹진을 발간해 난민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과거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 웹진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웹진을 만든 겁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안에서 찾은 의미들과 자료들을 모아 소논문 대회에 제출해서 교내 소논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논문을 하나 만들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요즘은 논문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너무 학원들에서 남발을 해서 가르치는데 논문은 각주 달고 형식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설사 아직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우리 제자들이 각주 달고 형식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전강에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주체는 대학이라고. 학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라고. 대학입니다. 교수님들은요. 형식이 좀 안 맞고 각주가 틀려도 지금 이거 하고 여러분들 학위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 맞춰야 되지만 자기의 전공 역량을 가시화시켜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입학사관관들이 이게.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논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무슨 상을 타고 수상을 하는 그런 5성급, 6성급에 올리는 그런 논문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력한 과정을 논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렵게 정말 좋은 내용의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3년 동안 이 학생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마지막 하나에 그렇게 응집시켜서 논문 하나 딱 쓰는 겁니다. 논문을 써야 된다면 정말로. 내신이 낮았기 때문에 논문을 썼어야 했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공 역량을 더 넓혔어야 됐습니다. 일본어학과 일본 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한글 속 일본어 전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 소설을 원서로 읽고 이제 어학과니까 이런 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어학에 대한 공인어학 성적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특기자 전형,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칼럼도 많이 쓰고 제가 이렇게 강연 가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참 간편하거든. 정말 성적만 공인어학 점수만 만점에 가깝게 나오면은 다른 거 다 내신 뭐 이런 거 이런 자소서 신경 안 써도 대학 가거든. 물론 요즘은 이제 자소서는 좀 써야 되지만 바뀌어서. 근데 문제는 간편하지만 한 명 정도밖에 안 뽑는다는 거. 1년에 한 학과에서 한 명, 많으면 2명.
정말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학 가려면 공인어학 성적으로 대학 가는 특기자 전형은 그 공인어학 성적을 받아요. 그 특기자 그러니까 다 전형마다의 그 관점과 규칙들이 다르니까. 근데 만점 맞아야 돼요. 만점 맞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나 정도 틀려도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왜냐하면 한두 명 뽑으니까.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공인어학 성적이 없어요, 이 학생은. 근데 어학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서로 읽는다, 소설을.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교수님들이 물어보겠죠. 어떤 소설을 그렇게 읽었냐. 그리고 이제 원서로 읽었을 때와 해석하고 읽었을 때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고 그거 정확하게 합니다, 교수님들. 왜? 아니 일본 문학에 대해서 몇십 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애를 가리키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벌써 알아요. 아 이게 정말로 원서로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썼는지. 근데 이건 지금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 거짓말로 쓰는 게 아니니까. 아직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일본 소설을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학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학생의 꿈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 그러니까 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문학이 아니야, 어와 말을 통해서 비교 어학에 의한 연구를 통해서 비교 글자, 비교 문학이 아니라 비교 말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학생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했던 학생이고, 그래서 자기의 전공 역량을 동아리 활동과 함께 진행을 한 거죠. 의예과 과학탐구반 활동을 통해 교내 과학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안면기형에 대한 연구를 착실히 해나갔다. 또한 의료케어 동아리를 창설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서전처럼 수술하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뒷바탕이 되는 의료케어 동아리라는 동아리를 창설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학우들 건강에 대한 자문과 고3 수험생의 효과적인 식단을 제시해 학우들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거창한 게 아니고 식단표를 한번 자기가 분석을 해본 거지. 앞으로 의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잣대에서 연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학교에 건의를 하는 겁니다. 동아리 차원에서. 이런 것들. 또한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2년 내내 수행해 학교 대표로 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과학경쟁대회에 나가 우수한 상을 수상했다. 유산균에 대한 연구도 했다. 이런 얘기죠. 자, 동아리 활동 영역. 정리한 걸 좀 볼게요. 각 대학의 입학사관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리더십과 협동심이다. 본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그 능력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기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이므로 입학사관관들은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능력을 남과 나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 부분이 학교 생활 기록부 동아리의 잘 영역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드려요. 자, 2013년 과거의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 명칭이 바뀌면서 입학사정관들이 선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전공 역량 부분입니다. 이 전공 역량을 자기가 계획한 스토리텔링의 근간에, 노드맵의 근간에서 7대 창제 활동 영역에 자세하게 넣는 거야. 1학년, 2학년, 3학년의 볼륨을 조절하면서. 이 전공 역량이란 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이 해온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성격에 적합하게 본인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주고 증명받을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공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 제자처럼 내신이 낮은 학생을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는 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치어리더 팀의 팀장이 되어서 치어리더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서 내신이 좀 낮았지만 이런 전공 역량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영역까지. 이게 지금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평소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끊으면 안 돼. 왜? 지금 진로 얘기하지, 동아리 얘기했지, 이제 봉사까지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비슷한 관점에서 간다는 거를 또 약간씩 진로, 동아리, 봉사가 단점이 뭐라는 걸 서로 비교하면서 들으라고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가야 돼요. 조금 힘들어도 한번 이렇게 기분 전환하시고 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강의 참 중요합니다. 합격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학생부 종합지원 봉사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하고도 이거 갖고 지금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양심이 있어야겠지, 우리가. 그치?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활동, 봉사활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학의 입학사관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자, 줄쳐, 중요해. 봉사활동의 내용과 의미의 당위성. 왜 이 봉사활동을 했는가와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가.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이 실버 세대를 위한 어른,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어른들,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을 해야 돼요.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면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해야. 왜? 그래야 자기가 이 다음에 봉사, 그 사회복지사가 돼서 케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봉사 영역의 계획은 학생 본인이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느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이 활동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의미들을 학생 본인에게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써놔야 돼요. 보면 이제 좀 잘못된 거 보면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뭐 고등학교 뭐 조기 청소했고 환경 미화했고 뭐 몇 시간 뭘 했고 뭐 이렇게 써요. 자 볼게요. 내용을 좀 볼게요.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은 교내 모의주식대회 봉사, 재활원 꿈 프로젝트 봉사, 유니세프 봉사, 지역생활 지원 봉사, 교내 진로교육 봉사. 그럼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입학사관관들이 이제 봉사 내용을 말을 길게 풀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꿈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 내용들을 써놓으면 진로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이 내용들이 이미 나왔잖아. 몇 번씩. 그치? 그걸 또 유추해서 이런 봉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뒤에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이 봉사가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다시 잘 들어. 진로하고 동아리하고 봉사하고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봉사는 그렇게 진로나 동아리처럼 독서처럼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나오잖아. 또 이렇게 쓰면. 근데 진로하고 동아리하고는 이런 걸 했어요. 이 아이가 꿈이 있어서. 근데 봉사는 생뚱맞게 교내 환경미화, 아까처럼 조기 청소했어. 환경미화했어. 어버이날 편지 썼어. 이런 봉사만 나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의 연관성이 없고 이거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진실성의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충분히 앞전에 했던 내용들이 이런 건데 이런 봉사도 몇 시간 했구나, 굉장히 노력했구나 라고 입학사관관들과 교수님들이 평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심리학과, 또래상담, 정신보건원 봉사. 아까 전에 심리학과 붙은 학생이 어디 가서 봉사했다고 얘기했어. 그치? 교내학생 불만센터 봉사했다. 신문방송학과 방송동아리 봉사. 동아리 봉사. 그쵸? 교내 영상 제작, 이거 영상 제작했다는 말 나왔었죠. 아까 전에 진로하고 어디에? 동아리에서. 아동센터, 식사봉사, 인권단체, 홍보봉사, 정치외교학과 장애우봉사, 여성인권봉사, 도시학봉사. 다 나왔던 부분들이야. 그치? 국어문학과 교내 문화개방 행사봉사, 교내 슬러푸드 재배봉사, 무슨 문화 아동센터 국어학습봉사, 교내 출판문 발간 교정봉사. 우리 아까 자선모금봉사 나왔었죠? 교내 캠페인 봉사 있었죠? 지역아동센터 중고 니폼하기 봉사, 신생아들 체온유지 모자 만들기, 세이브 더 칠드런 봉사는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역사학과 난민정치 연구의 심포지움 안내봉사, 교내 독도 지킴이 봉사, 동티모르 난민 돕기 봉사. 일본어학과 맹아들을 위한 타이핑 봉사, 지역도서관 설립을 위한 번역 봉사. 아까 번역했다는 얘기 나와 있었죠. 그렇죠? 진로와 동아리에 교내 홍보 도우미 봉사, 시립박물관 봉사 등등등. 그래서 자기가 전공과 본인이 진로와 동아리와 독서와 연관 있는 봉사들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더 본인의 전공 역량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봉사도 의미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학교에서 주는 그런 그냥 받을 수 있는 봉사만 통해서 자기의 전공 역량이 입학사관관들에게 그렇게 표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의예과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보금 봉사, 교통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봉사,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수학, 과학. 이제 의대가 아니니까 수학하고 과학을 다른 과목보다는 좀 더 낮게 잘 하니까 가리킨 거고,
청소년 건강 캠페인 봉사. 학교에서 학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 봉사 내용입니다. 봉사활동 영역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이에요. 봉사활동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다. 이미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는 진로와 동아리나 이 로드맵을 통해서 다 구체적으로 이미 갖춰진 거예요. 그걸 하면 됩니다. 계획대로. 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 시간이 많은 봉사를 의미 없는 봉사를 해서 시간만 채워넣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봉사는 어떤 봉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동안 권현입학생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서 합격하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봉사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로 내가 학종부로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의 타당성이죠. 내용의 타당성이죠. 다시 말해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봉사 영역의 계획은 학생 본인이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이 활동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의미들을 학생 본인에게 제공했으며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창체활동 영역 중 봉사활동 부분은 본인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말해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본군 위안부 나눔내 집 봉사, 간식, 도시락 배달 이런 거 했고요. 역사학과 학생들은 뭐 이제 역사학과 사학과에 진학해서 이 학생의 어떤 생각은 동이족의 뿌리를 찾아 전 세계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알리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고고학적으로서의 어떤 포부가 있었던 학생입니다. 봉사활동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학생 본인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열심히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 활동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길어졌죠? 제 9강 전공 영역에 맞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잡아서 써넣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강 10강에 계속 이어서 구체적인 방법들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제 독서활동 영역부터는 10강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제 강의가 학생부 종합전형 강의가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앞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화를 위해서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갈수록 그 방향성과 그 객관성이 깊어지니까 여러분들 잘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로드맵대로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제 10강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